제1부 저녁 노을이 차려낸 외로운 식탁. 바람 끝이 제법 매서워진 늦가을의 어느 오후, 73세 명자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소리 없이 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을 붉고 아스라하게 물들이며 저 멀리 산마루 너머로 서서히 사라지는 저녁 해를 보며 그녀는 주름진 두 손을 가만히 모아 쥐었지요. 젊은 시절엔 그저 하루가 가고 밤이 오는구나 하며 바쁘게 지나쳤던 노을이건만 이제는 그 붉은 빛이 마치 이 지상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고요하고도 거룩한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3년 전 평생을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주던 남편을 췌장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 명자 씨의 집은 거대한 침묵의 성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퇴근하고 돌아와 늘 앉아있던 거실의 낡은 가죽. 의자는 이제 임자를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있고 그 위로 먼지만이 소리 없이 내려앉습니다. 명자 씨는 매일 저녁 버릇처럼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을 차려 소파 옆 작은 밥상에 올립니다. 마주 앉아 숟가락을 부딪히리가 사라진 식탁은 차라리 고문에 가깝습니다. 겨우 몇 숟갈을 뜨다 이내 목이 메어 숟가락을 놓아버리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잔인하게 채울 뿐이었습니다. 도시로 나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쁜 자식들은 1년에 겨우 명절 2번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은 늘 바쁜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건강 챙기세요. 제가 요즘 회사가 좀 바빠서요. 라는 의례적인 안부를 던질 뿐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외로움과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진 가슴의 통증을 차마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지독한 모성애는 그녀의 입을 무겁게 닫아 걸었고 그녀는 그저 그래, 난 아무 일 없다. 걱정 말고 너희나 밥 잘 챙겨 먹어라. 하며 서둘러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거실에는 전화가 끊긴 후에 기계음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고 명자 씨는 한참 동안 그 수화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2부 오래된 장롱 속에서 꺼낸 이삿짐. 어느 날 새벽 명자 씨는 유난히 깊고 묵직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는 가슴의 아픔 속에서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의 소풍을 끝내고 돌아갈 시간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녀는 병원을 찾는 대신 장롱 깊숙이 묵혀두었던 해묵은 보따리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다녀간 후에 홀로 남겨질 자신의 유품들이 그들에게 번거로운 짐이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마지막 이삿짐을 싸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녀는 빛바랜 서랍을 열어 평생의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누렇게 바랜 백일 사진, 초등학교 시절 어버이날에 받아온 삐뚤삐뚤한 감사 편지, 그리고 남편이 젊은 시절 첫 월급 봉투와 함께 건넸던 자수가 놓인 작은 손수건까지. 손때 묻은 물건 하나하나를 만질 때마다 지나온 세월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와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명자 씨는 자식들이 제각기 가정을 꾸려 떠나며 두고 간 쓸모없는 물건들을 종이 상자에 담아 차분히 분류했습니다. 버릴 것은 미련 없이 버리고 남겨줄 것은 깨끗이 닦아 아들과 딸의 이름표를 붙여놓았지요. 그녀의 이 마지막 정리 작업은 서글프기보다는 오히려 숭고하리만치 정갈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배려이자 자신의 삶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주체적으로 마무리하려는 노년의 존엄한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위 이웃들은 명자 씨가 가을 대청소를 왜 저리 유난스럽게 하나 하며 그저 무심히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그녀의 속마음은 이 지상에서의 인연을 조용히 매듭짓는 서글픈 안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자들 위에 내려앉은 이른 아침의 햇살은 차라리 슬프도록 눈부셨고 명자 씨의 굳은 손마디는 묵묵히 다음 상자의 테이프를 끊어갔습니다.
제3부 기대지 않는 나무의 고독한 품격. 주변 노인정의 동무들은 가끔 자식들이 이번에 용돈을 얼마 줬다느냐, 주말에 좋은 곳으로 여행을 시켜줬다느냐며 자식 자랑에 침을 튀기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자 씨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거나 대접받을 수 없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그것이 흐르는 세월의 자연스러운 섭리이자 요즘 세상의 이치임을 그녀는 이미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지고 가파른 세상의 언덕을 오르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있을 텐데 늙은 어머니의 고독과 무게까지 얹어줄 수는 없다는 깊은 속내였습니다. 명자 씨는 자식들 몰래 홀로 동네 작은 보건소를 찾아 의사에게 조용히 서류 한 장을 제출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어느 날 아침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무의미한 호스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억지로 숨을 이어가고 싶지는 않다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였습니다. 흰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어내려가는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떤 순간보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슬픔과 임종의 순간에 죄책감을 느끼며 힘든 선택을 하지 않도록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선물을 미리 준비한 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 씨는 동네 어귀에 홀로 서 있는 아름다운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봄과 여름 내내 수많은 나그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고 가을이 되면 미련 없이 모든 잎을 떨어뜨려 스스로 빈몸이 되는 그 나무의 모습이 꼭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 같아 보였습니다. 자식이라는 버팀목에 매달려 왜 나를 보러 오지 않느냐며 원망을 키우기보다 스스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홀로 서서 황혼의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는 명자 씨의 뒷모습에는 노년의 고독한 품격이 잔잔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제4부 고독의 끝에서 만난 평온한 축복. 어느덧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며 첫눈이 밤하늘을 하얗게 수놓으며 소리 없이 대지를 덮던 밤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먼지 하나 없는 집안을 찬찬히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안방 서랍장 위에는 자식들에게 전할 나직한 고백이 담긴 편지 한 장과 통장, 그리고 인감 도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모든 물건은 주인이 언제 떠나도 좋을 만큼 완벽한 제자리를 찾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 가죽 의자 옆에 자신이 쓰던 작은 의자를 바짝 붙여놓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참으로 오랜만에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단발머리 소녀가 되어 푸른 보리밭 언덕을 하염없이 달리고 있었고 그 언덕 끝에는 먼저 간 남편이 젊은 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옥죄어왔던 가슴의 지독한 통증도 장성한 자식들을 향한 애틋하고 무거운 걱정도 홀로 남겨진 거실의 외로움도 그 푸른 벌판 위에서는 아무런 무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는 점차 가늘어졌고 이내 새벽의 깊은 정적 속으로 고요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다음 날 늦은 오후 전화가 닿지 않아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자식들은 어머니의 집 문을 열었을 때 통곡 대신 깊은 침묵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노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남긴 혼란이나 쓸쓸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들이 정리하기 편하도록 하얀 이름표가 붙은 상자들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서랍장 위의 편지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단 한 조각의 번거로움이나 원망도 남기지 않은 채 완벽한 품위를 지키며 자신의 삶을 완성하고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제오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존엄한 헌사. 명자 씨의 이야기는 비록 겉보기엔 안타깝고 쓸쓸해 보이지만 결코 실패한 인생의 막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식의 손을 빌리거나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고 정갈하게 저술한 인생이라는 무대의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남긴 깨끗한 상자들을 정리하며 비로소 가슴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들에게 주었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하고 깊은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길잡이였음을 말입니다. 카세트 테이프의 회전이 멈추듯 한 사람의 육체적인 생은 끝이 나지만 그가 남긴 고결한 품격과 사랑의 향기는 남겨진 이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명자 씨는 떠났지만 그녀가 홀로 지켜낸 황혼의 존엄함은 지는 노을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남아 자식들의 앞날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 명자 씨처럼 외로운 황혼의 길을 홀로 묵묵히 걷고 계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웅크린 채 외로움을 삼키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걸어온 그 고독한 인내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주름진 손과 고독한 어깨는 자식들을 세상이라는 무대로 밀어 올려준 가장 숭고한 받침대였습니다. 너무 슬퍼하지도 외로워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찬란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빛나라 시니어는 오늘도 홀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정성껏 준비하시는 모든 어르신의 존엄한 황혼을 위해 고개 숙여 깊은 존경과 위로의 기도를 올립니다.